김건희 여사 특검법 표결이 오늘 14일, 그리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1심 선고가 오는 15일. 여야 정치권은 지금 운명의 한 주를 보내고 있습니다. 여당은 과연 어떤 전략으로 대응을 할 건지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인 신지호 부총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뭐 운명의 한 주다, 뭐 이런 얘기 있던데 뭐 여권 입장에서는 매주 운명의 한 주죠. 뭐 지난주에는 대통령 기자회견 있었고 오늘은 네. 또 이번 주는 이재명 대표 선고와 특검법 처리 문제가 있으니까. 자, 그런데 네, 부총장님, 예, 민주당이 카드를 바꿨습니다. 네, 예, 저 이번에 14일에 본회의에 올리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 수정안을 냈어요. 네, 추천권을 제3자에게 주고 그 다음에 저 수사 대상을 14개에서 한 3가지 정도로 확 줄였거든요. 네. 이거 어떻게 대응하실 생각이십니까? 뭐 효력이 빵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자 통과 거부권. 안 먹힐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 당의 동요는 예. 1도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건 왜죠? 지난번에 그러니까 내표 나왔는데. 민주당이 어저께 갑작스럽게 이제 이거를 뭐 14개 혐의를 2개로 줄이고 뭐 제3자 특검 뭐 어쩌고 저쩌고 했잖아요. 예. 지난주 토요일 집회가 폭망한 거의 결과라고 봅니다. 그럼 위기의식의 발로다 이런 말씀이세요? 그렇죠. 이제는 전략적 파산 상태예요, 지금. 예. 민주당은. 장외 집회도 1차 집회, 2차 집회 뭔가 좀 더 늘어야 되잖아요. 예. 오히려 줄고 있잖아요. 그건 왜 준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소구력이 없는 거죠. 소구력이 없어요. 예. 왜냐하면 이 전략적 파산이라고 보는 게 첫 번째 집회에서 김민석 최고위원이 마이크 잡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탄핵이든 하야든 개헌이든 대한의 봄은 올 것이다. 그 대한의 봄은 내년 5월 조기 대선을 해서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는 그런 꿈이거든요. 예. 그런데 이재명 그 사법 리스크를 피하고 당선을 위해서 조기 대선을 하기 위해서는 탄핵이라도 좋고 개헌이라도 좋고 뭐라도 좋다. 예. 근데 개헌이라는 게 이 한 나라의 정말 최대 중대사 아닙니까? 그렇죠. 대통령 탄핵도 마찬가지고요. 예. 그걸 어떻게 한 개인의 정치적 야욕을 달성하기 위한 한갓 그 수단으로 전락을 시켜버린 그 한마디. 어허. 그게 엄청난 패착입니다. 그래서 여론을 못 받아서 이번 주말에는 집회 참가 인원이 줄었다 이런 말씀이신 거예요? 예. 1차 집회는 민주당 단독 주체고 2차 집회는 뭐 조국당, 통진당, 뭐 해갖고 좌파당 다 불러들었는데도 오히려 자체 추산 30만 명에서 20만 명으로 줄었잖아요. 예. 그 폭망한 거죠. 그러면 거기서 이제 이슈를 전환시키기 위해서 그 거기서 이걸 수가 안 던졌다? 보이는 거예요. 장외에서 수가 안 보이는 겁니다. 뭐 민노총까지 사실상 공동 집회했는데 별 볼일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뭘 해서 이제 원내에서 뭔가 돌파구를 만들어 보자 하는 그 꼼수가 어제 나온 그 특검법 수정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혹시 지난주 저 뭐 대통령 기자회견 이후에 뭐 당정이 뭐 하나 된가는 과정이다 뭐 이런 언론 보도들이 좀 이어지던데 네. 거기에 다시 뭔가 당정을 갈라놓기 위한 민주당의 노림수도 있다고 보십니까? 근데 그거는 뭐 박찬대 원내대표가 그렇게 얘기했더라고요. 한동훈 대표가 강강약약을 주장하더니 예. 강약 약강이다. 대통령 부부에게 꼬리를 내렸다. 예. 뭐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맞아요. 예. 근데 그거는요 뭐냐면 이관계가 윤한 갈등의 그 틈을 비집고 이관계를 쓰려고 한 거거든요. 예. 이 이관계를 써서 그 조금 뭐가 맥히면 어부지를 좀 얻고자 하는 게 있었잖아요. 예. 근데 그 이관계가 실패로 끝났어요. 실패로 끝나니까 짜증 부리는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요, 저 부총장님 일단은 본회의는 통과될 거고 네. 대통령 거부권 행사할 거고 제1결이에요. 그러면 제2결에 지난번에 4표 나왔거든요. 네. 근데 지금 오늘 올린 수정안은 예전 법안보다 좀 저 강도가 낮아진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4표 이상의 이탈표는 안 나올 거다. 안 나올 거라고 보는 게 왜 그러냐면 이게 특검만 보면 그래요. 근데 특감하고 이게 지금 패키지로 엮여 있는 거예요. 예. 저희 당이 이제 14일 의총을 열어서 아마 특별감찰관 추진에 대한 당론을 결정할 것 같은데 예. 특감 뭐 같은 특자 들어가는 거지만 상당히 다르잖아요. 완전히 다르죠. 예. 특감은요. 특별감찰관은 기본 메뉴예요. 특별검사 예. 이거는 선택 메뉴입니다. 그래요. 예. 기본 메뉴와 선택 메뉴예요. 근데 지금 민주당이 뭐라고 그러죠?
특감이 특검을 덮어서는 안 된다. 저희가 특감으로 특검을 덮겠다고 한 적이 없어요. 어허. 민주당 오히려 초조한 거예요. 특별감찰관을 하게 되면 특별검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오히려 줄어들지 않겠느냐. 그걸 걱정하고 있는 건데 이해는 돼요. 근데 민주당이 특감을 어떻게 우리 김태현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받을 거라고 보세요? 만약에 저희 당에서 북한인권재단 야당 추천목 이사 그것과 연계를 하지 않고 그냥 추진하겠다. 이렇게 당론으로 결정하고 해서 국회 추천 3명을 고릅시다. 야당에게 제의하면은 민주당이 어떻게 나올 것 같습니다. 만약에 안 받잖아요. 안 받아도 저희는 나쁘지 않아요. 아니 기본 메뉴도 안 하려는 사람이 특감조차도 안 하려는 사람들이 특검을 하자는 게 말이 되는 거냐. 그래서 특검 방어 전선이 더 탄탄해집니다. 만약에 받게 되잖아요. 그럼 일단 최소한 일주일 열흘은요. 뉴스가 특별감찰관으로 아마 장식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 공을 던지는 건데 오늘 14일에 의원총회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특별감찰관의 문제는 국민의힘 내에서 의원총회에서 뭐 토론 표결 이거 없이 잘 박수로 추인되고 한동훈 대표의 뜻대로 정리될 것 같습니까? 이미 지난주 그 대통령 기자회견과 용산 고위 관계자 발로 이제 그 북한인권재단 그과의 그 연계 그걸 풀겠다 하는 것이 확인이 됐어요. 확인이 됐기 때문에 이미 물밑에서 거의 이제 총의가 모아졌다. 자, 이렇게 봅니다. 물밑에서 한동훈 대표하고 추경호 원내대표 간의 대화를 통해서 이미 다 정리가 됐다 이렇게 알아도 돼요? 아니 뭐 굳이 뭐 그런 물밑 대화를 할 필요도 없을 정도로 이제 용산발이죠. 용산발 특감 정리죠. 그럼 추경호 대표의 물밑 함의 이런 거 필요 없이 이미 대선은 결정됐다. 특별감찰 가는 걸로. 이미 한동훈 대표가 그 대통령 그 기자회견 그 다음 날 페이스북 메시지에도 그렇게 썼잖아요. 특별감찰관 추진. 알겠습니다. 부총장님. 근데 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 관련해서 한 3번째 나왔었잖아요. 이 수정안 전에. 그거를 반대하는 한동훈 대표와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대하는 논리 중에 가장 큰 게 독소 조항이 있다. 그러니까 추천권을 왜 민주당이 다 가지냐. 그리고 범위가 너무 넓다. 이거 정략적인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한동훈 대표도 그렇게 하면서 반대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독소장을 좀 뺐어요. 범위도 줄이고 추천권도 제3자에게 주고. 그럼 이제 어떤 논리로 여기에 반대 명분을 만드셨어요? 저희 당에 일관된 논리가 있습니다. 뭐요? 특별검사라고 하는 거는요. 보충성의 원리에 입각해서 시행되어야 한다. 검찰 수사가 일단락이 됐는데 국민적 의혹이 해소가 되지 않고 뭔가 찝찝하고 불충분하고 이럴 경우에는 검찰 수사 결과를 충분히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별도의 그 장치로서 특별 특검을 통해서 한 번 더 진상 규명을 해보자. 이 보충성의 원리거든요. 또 14개 중에서 2개로 줄였잖아요. 도이치모터스하고 명태균 게이트,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 뭐 이건데 두 번째 거는요. 검찰 수사 일부분은 지금 진행되고 있고 어제 이제 명태균 씨 구속영장 쳤잖아요. 일부는 아예 진행조차 안 되고 있어요. 근데 검찰 수사가 그런데 이거를 바로 특검을 하자? 그 저희 당의 그 일관된 논리에도 안 맞죠. 그러니까 거부할 수 있는 명분은 얼마든지 있고요. 그리고 아까 이게 특별감찰관하고 엮여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감찰관은 그런 의미에서 저희 당 입장에서 보면 꽃놀이패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요? 알겠습니다. 혹시 그동안 한동훈 대표가 이제 대통령하고 좀 각을 세우면서 김건희 여사 문제를 해결을 좀 요구를 해왔잖아요. 근데 이번에 어쨌든 민주당이 수정한 독소정을 나름대로 좀 뺀 그 민주당 특검법 수정안을 던졌는데 국민의힘에서 이걸 만약에 안 받으면 혹시 뭐 여론에 좀 따가운 질타, 뭐 역풍 이런 거는 걱정 안 되십니까? 그건 크게 뭐 걱정 안 합니다. 그거는 충분히 저희들은 그 방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앞서 말씀드린 그 논리로. 알겠습니다. 자, 김건희 여사 문제는 그렇고 인적 쇄신 얘기 나오잖아요 지금. 용산에서. 그거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어제 김재원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 대통령에게 부담을 주는 인사들은 알아서 거취를 정리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도 했거든요. 딱 집어 얘기한 건 아니지만
저 얼마 전에 음주운전을 무리를 일으켰던 뭐 강기훈 선임 네. 행정관 얘기도 좀 나오는 것 같고. 네, 강기훈 선임 행정관 경우에는 진즉 정리가 됐었어야죠. 아니 예. 이 문다혜 씨 음주운전 가지고 우리가 비판하려고 그래도요. 강기훈 씨 때문에 비판할 수가 없게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문재인 청와대에서는 음주운전 누가 걸린 날 비서관. 바로 면직 처리했는데 걸린 날 정리를 했죠. 예. 그날인가 그 다음 날인가. 이 예. 윤석열 정부 공정과 상식을 앞세웠던 윤석열 정부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우리가 무슨 저기로 문다혜 씨 음주운전을 비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그 강기훈 선임 행정관의 경우에도 네. 거취를 스스로 정리하든지 뭐 경질하든지 해야 된다. 얼마 전에 뭐 복귀는 한 거로 보도 나오고. 근데 뭐 있어요. 어제 뭐 이제 용산 발로 보니까 곧 정리될 것이다. 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예. 그 정도 나왔으면 그게 이제 기정사실화 되는 거겠죠. 인적 쇄신의 폭과 정도는 어느 정도 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물론 인사권은 대통령의 행사하는 거긴 하지만. 아마도 이제 대통령께서 순방 갔다 오신 다음에 예. 뭐 개각을 포함해서 대통령실 굉장히 큰 폭의 뭐 개편이 가능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고요. 예. 그 큰 폭의 개편이 있는 과정에서 한동훈 대표가 그때 지목했던 한남동 라인들. 뭐 한남동 라인들도 자연스럽게 예. 이제 큰 물이 이렇게 아하. 밖으로 빠져나가는 과정에서 그분들도 같이 좀 이렇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용산 대통령실 전면 개편 속에서 그 라인들도 정리될 네. 거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부총장님. 네. 그동안 유난 갈등이란 말이 굉장히 많이 있었잖아요. 여권 내에. 네. 근데 지난주 목요일 대통령 대국민 담화하고 기자회견 한 이후로 한동훈 대표의 발언의 톤이 좀 낮아지면서 뭐 언론에서는 뭐 이제 유난 갈등의 뭐 해빙기 뭐 그다음에 이제 한동훈 대표가 보수 대연합을 보수 집결을 뭐 시도한다. 네. 뭐 이런 표현들이 있던데 네, 맞습니까? 전략적으로 지금 그렇게 큰 하는 게 방향에서는 그렇습니다. 큰 방향은요? 왜냐하면 한동훈 대표는 변화와 쇄신의 필요성을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강조를 해오지 않았습니까? 예. 그 호소를 이제 대통령께서 귀 기울이고 거기 호응을 하신 겁니다. 어허. 호응을 하셔갖고 예. 지난주 목요일에 대통령님 기자회견은 용산도 변화와 쇄신의 대장정에 동참하겠다. 예. 같이 가겠다. 어허. 그 얘기라고 저희들은 해석을 했고요. 예. 그 해석이 틀리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유난 갈등의 원인이 뭐였어요? 변화와 쇄신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미온적인 용산. 예. 그거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한동훈. 그 사이의 갈등이었잖아요. 갈등 요인이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니지만 완전히는 아니다. 예.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니지만 갈등 원인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된 거 아닙니까? 예.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당의 이 세력 구도는요. 기존에는 친한이 어떻고 친윤이 어떻고 친한대 친윤 구도로 봤잖아요. 예. 이제는 예. 대통령님도 변화 쇄신이라고 하는 큰 물결 대통령께서 거기에 흐름을 타셨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 당의 앞으로 세력 구도는 예. 쇄신파 대 수구파. 그래요? 쇄신파 대 수구파로 이미 지난주 말부터 예. 그 재편이 시작됐습니다. 어. 지금 이른바 친윤계로 분류됐던 분들 중에서도 변화와 쇄신을 외치는 분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예. 그렇잖아요. 근데 이 수구는 뭐예요? 옛 것을 그대로 지키고자 하는 게 수구 아닙니까? 예. 그래서 저희 당을 앞으로 그렇게 좀 불러주십시오. 쇄신파 대 수구파. 자, 그러면 예. 쇄신파 변화와 쇄신의 이 물결을 보려면 제일 큰 게 이제 김건희 여사 문제, 그다음에 인적 쇄신이다 이런 입장이신 거죠? 그렇죠. 어. 그리고 아, 어제 예. 대통령께서 예. 오전에 수석 비서관 회의를 주재하시면서 임기 후반기 국정의 중심 과제로 양극화 해소 이거를 말씀하셨잖아요. 성장보다. 예. 네. 이게 한동훈 대표가 얘기해왔던 격차 해소. 예. 그 격차 해소 특별위원회까지 만들고 육선 조경태 의원이 그 위원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거 같은 얘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혹시 그 변화의 쇄신파와 수구파에 만약에 갈등이 있다라고 네. 하면 어떤 지점에서 충돌할 거로 보세요? 역시 김건희 여사 문제입니까? 뭐 김건희 여사 문제는 이제 지금 일단 예. 가닥은 잡혔잖아요. 예. 이번 주 순방도 안 따라가시고 예. 뭐 연내로 뭐 특별한 활동 없을 거고 그리고 그 기조가 뭐 이제 어떻게 쭉 이어질지는 좀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예. 거기서는 뭐 큰 가닥이 잡혔고 이제
제가 이제 수구라고 얘기했던 것은 예. 기존 스탠스를 이제 유지하려고 하는 건데 예를 들면 아직도 일부 인사들은요. 예. 특별감찰관을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몇 분 계세요. 알겠습니다. 짧게 답변 부탁드릴게요. 대통령이 계속 이 변화 쇄신의 흐름에 갈 거다 이렇게 기대하시는 거죠? 예, 저희 대통령님은요. 한 번 이렇게 턴하기가 힘들지 턴하면 그냥 좌고 우면 안 하고 그냥 직진하시는 스타일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지호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